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고인 웅덩이에 부딪혀 잔물결을 만들었지만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도 장례식장은 묵직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형의 사진 속 미소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 생생했지만 그 미소가 이제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서진은 검은 베일을 내려쓰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서 몇몇 친척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얇은 손가락이 무릎 위에 놓인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례 절차가 끝나자 조문객들은 하나 둘씩 떠나갔다. 집안 어른들도 친척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남겨진 것은 텅 빈 형의 집과 그 안에 서 있는 민호와 서진뿐이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거실 한쪽엔 형이 쓰던 낡은 안락 의자가, 책상 위엔 마지막까지 읽던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먼지가 쌓일 틈도 없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무겁게 숨을 쉬었다. 민호는 형의 옷장을 열었다. 양복과 셔츠, 낡은 재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손끝으로 재킷의 주머니를 더듬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서툰 필체로 짧게 적힌 문장이 있었다. 서진을 부탁한다. 그 한 줄이 민호의 심장을 세게 쳤다. 형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순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부탁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그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서진은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머그잔에 붓고 있었다. 잔이 그녀의 손 안에서 살짝 흔들렸다. 이 집 너무 조용하네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무슨 말을 꺼내도 어색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둘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식탁 위엔 간단한 반찬이 놓였고 젓가락질 소리만이 공기를 가볍게 흔들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오히려 두 사람의 침묵을 더 깊게 만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형의 사진이 걸린 벽을 잠시 바라보다 방으로 들어갔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형의 얼굴, 서진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한 줄의 글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직은 그저 슬픔 속에 남겨진 두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민호는 어쩌면 자신과 서진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지도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형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민호는 여전히 형의 집에서 지냈다. 처음엔 장례 이후 형수가 혼자 지내는 게 걱정돼 잠시 머물 생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형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그리고 말없이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서진 이상하게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날은 형의 제삿날 준비를 위해 장을 봐야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서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메모지를 작성하다가 민호를 바라봤다. 혹시 오늘 시간 있어요? 민호는 신문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네. 왜요?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혼자 들고 오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같이 가줄래요? 민호는 잠시 말없이 서진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함께 차를 타고 마트로 향했다. 차 안은 어색하게 조용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봄 노래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둘은 가사보다 창밖 풍경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민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끝에 힘을 주며 이렇게 단둘이 외출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느꼈다. 마트에 도착하자 서진은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 하나씩 물건을 집어 담았다. 민호는 무거운 물건을 카트에 실으며 뒤따랐다. 형이 좋아하던 반찬 뭐였죠? 서진이 물었다. 잡채요. 그리고 갈비찜. 그렇죠. 잊으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표정 속엔 잠깐의 쓸쓸함이 스쳤다.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서진의 손에 들린 봉지가 무거워 보였다. 민호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자 그녀가 살짝 웃었다. 고마워요. 옛날엔 형이 다 들어줬는데. 그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에 묘하게 울렸다. 형이 하던 걸 내가 대신하고 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죄책감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이 창문 밖을 보며 말했다. 민호 씨, 요즘 회사 안 힘들어요? 이렇게 자주 도와줘도 돼요? 일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예전 형 옆에서 보던 그것과는 달랐다. 어딘가 부드럽고 민호를 향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동행은 잦아졌다. 마트, 은행, 병원, 심지어 동네 카페까지 필요해서 함께 나선 걸음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가 편안해졌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서진을 회사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민호 씨, 형이 살아있을 땐 이런 시간 없었어요. 그냥 일하고 집안일하고 또 일하고 근데 요즘은 잠깐이라도 숨 쉴 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운전석에서 그녀가 건넨 가벼운 미소를 오래도록 눈에 담았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민호의 마음 한쪽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연민이었다고 생각했다. 형을 잃고 혼자가 된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다른 빛깔로 변하고 있었다. 서진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온기, 그녀의 웃음에 담긴 부드러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문득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들. 민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형이 알면.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봄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다. 형의 집 마당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민호는 주말 아침 커피를 들고 베란다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부엌에서 잔을 들고 나온 서진이 창가 쪽으로 걸어왔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하얀 벚꽃잎 하나가 살짝 내려앉았다. 민호는 무심결에 손을 들어 그것을 털어냈다. 그 짧은 순간 서진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피해야 할 줄 알면서도 둘 다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공기 속에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형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꽃을 본 적이 없네요. 서진이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그리움과 씁쓸함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커피잔을 입술에 가져갔지만 따뜻한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호의 마음은 자꾸 서진 쪽으로 기울었다. 처음에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형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 그걸 지키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 속에는 다른 감정이 섞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작은 상자를 들고 민호의 방 문을 두드렸다. 이거 형이 쓰던 시계예요. 당신이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호는 상자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가죽 시계가 들어 있었다. 몇 번이고 형이 차고 다니던 모습이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건 형수님이 가지고 계셔도 아니에요. 형은 아마 민호 씨가 쓰길 바랄 거예요. 그녀의 미소 속엔 묘한 따뜻함이 있었지만 그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번졌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다. 시계의 묵직한 무게가 손목이 아니라 마음 위에 얹혀 있었다. 형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이건 형의 부탁을 지키는 건가? 아니면 배신하는 건가? 수십 번 자문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다. 서진이 작은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점심은 밖에서 먹을까요? 날씨도 좋은데.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마당 한켠에 돗자리를 펴고 바구니 속 음식을 꺼냈다. 바람에 벚꽃잎이 쏟아져 내려 돗자리 위를 흰빛으로 물들였다. 서진이 젓가락으로 김밥을 집어 민호 쪽으로 내밀었다. 이거 먹어봐요. 새로 배운 레시피예요. 민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 먹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걸 숨길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뒤 둘은 나란히 누워 하늘을 바라봤다. 벚꽃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눈부셨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 가끔은 무섭기도 해요. 이렇게 편안해지는 게. 민호는 그녀를 돌아봤다. 왜요? 편안함 뒤에는 뭔가 잃을 것 같은 불안이 따라오잖아요. 그 순간 민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가 느끼는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밤이 되자 민호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진이 거실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 감정을.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오후, 민호는 장을 보러 가기 위해 집 밖을 나섰다. 대문 앞에서 마을 이웃인 박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평소에는 살갑게 인사하던 그녀가 그날은 묘하게 눈길을 피하며 말을 꺼냈다. 민호 씨, 요즘 형수랑 참 자주 다니더라? 민호는 잠시 멈칫했다. 네, 뭐 집안일이 있어서요. 그래, 뭐 형이 갑자기 가셔서 서로 의지하는 건 이해하지. 하지만 사람들 눈은 알지? 그녀의 말은 웃는 얼굴 뒤에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었다.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서진에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컵을 내려놓고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민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진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웠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왔다. 둘이 장도 같이 보고 카페도 같이 다닌다더라. 형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들의 시선을 피하듯 서둘러 가게를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아 평온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지만 민호의 가슴 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저녁이 되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서진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소파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그 질문에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빛을 띠고 있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상관없어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서진의 손끝이 떨렸지만 뿌리치진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 사이로 힘을 더했다. 그날 밤 민호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는 모습, 화내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례식장의 그 고요한 표정까지. 마음 한구석에서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은 서진을 향한 마음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고 싶은 욕망으로 변해갔다. 다음 날 민호와 서진은 함께 장을 보러 나섰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웠다. 카트에 물건을 담으며 민호가 작게 말했다. 형수, 아니 서진 씨, 우리 그냥 이사 갈까요? 서진은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해도 다 얘기거리예요. 난 그냥 당신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창밖에는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민호는 그 하늘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눈앞에 서진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며칠 뒤 우연히 형의 친구를 길에서 마주쳤다. 그 친구는 한참 민호를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떠난 지 아직 얼마 안 됐어? 너도 알잖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열자 서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향긋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지만 민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서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좀 흐려서. 서진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그릇을 놓으며 말했다. 먹어요. 다 식기 전에. 그날 밤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민호는 창문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제 곧 무언가가 크게 흔들릴 거라는 것을. 그것이 바람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길고 뜨거웠다. 민호와 서진은 여전히 같은 집에서 지냈지만 두 사람의 일상은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워졌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도, 마당에 함께 서 있는 순간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때에도 그들 사이엔 알 수 없는 긴장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웃집 담장 너머로, 슈퍼 계산대 옆에서,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들려왔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한 노파가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이 할미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다치기 전에 생각해라.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 다치기 전에, 그것은 경고이자 무언의 충고였다. 그날 밤 서진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민호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녀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서진 씨, 우리 여기서 나가요. 서진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나가긴 어디로?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그녀는 한동안 책장을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봤다. 도망치자는 거예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질문은 맞았다. 그것은 도망이었고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다. 며칠 뒤 민호는 작은 원룸과 부동산 계약을 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낡지만 조용한 주택이었다. 이사를 결정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그들에게 숨쉴 틈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사 당일 몇몇 이웃들이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비난이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짐을 차에 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민호는 혹시나 그녀가 마음을 바꾸진 않을까 불안했지만 마지막 상자를 실을 때 그녀가 그를 향해 작게 웃어 보였다. 이제 시작이네요.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다. 창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보였고 그 옆으로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다. 낯선 동네의 공기는 조용했고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않았다. 민호는 이사한 첫날 저녁 형이 쓰던 낡은 시계를 서랍에서 꺼냈다. 서진이 부엌에서 나와 그 시계를 보며 물었다. 그거 아직 가지고 있었네요. 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니까. 형도 이해할까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했어요. 가을이 되어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었다. 민호는 마당에서 잎을 쓸며 서진이 차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근처의 작은 꽃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새로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대했고 민호 역시 인근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하루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그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꽃집에서 돌아와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가게에서 안 팔린 거예요. 그냥 가져왔어요. 민호는 꽃을 받아 식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서진 씨, 우리 결혼할까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결혼? 그래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서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좋아요. 결혼식은 소박했다. 친척 몇 명과 새로운 동네 사람들만 참석했다. 하얀 드레스 대신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서진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민호는 서약서를 읽으며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형에게 속삭였다. 형, 미안해. 하지만 난 이 사람을 지킬 거야.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사이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다. 올해 꽃은 더 아름답네요. 민호는 그녀 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그래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 밖의 시선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 가끔 과거를 아는 이의 소문이 들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그 시선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더 의지하고 있었다. 형을 떠나보낸 슬픔과 죄책감,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두려움 속에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굳은 뿌리가 되어 있었다. 봄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갔다. 꽃잎이 흩날리는 그 속에서 민호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금단의 경계를 넘어 시작됐지만 결국 서로를 살린 계절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계절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